첫째,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 제가 3대째 물려봤지만 바꾸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닭, 얼마나 많이 자주 드세요? 한국 사람의 닭고기 사랑은 유명하죠. 그래서 닭 요리 전문점도 무척 많은데요. 3대를 잇고 있다면 뭔가 달라도 다르겠죠? 얼핏 봐도 닭이 큽니다. 장모님이 사위에게 잡아주신 닭이 이만했을까요? 토종닭은 육계 닭하고 다르게요. 맛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육질이 이제 육계 닭보다도 단단하고요. 직접 손질한 닭은 백숙용과 볶음탕용으로 나누어 조리하게 됩니다. 메뉴에 따라 조리 단계를 구분해 질서정연하게 조리가 이뤄지고 있죠. 토종 닭이라 조리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네요. 닭을 한번 초벌로 삶아 놓습니다. 조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차근차근 익숙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 가게를 맡아서 이제 운영한 지는 지금 올해 6년 됐고요. 그 전에는 저는 서울에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다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곳은 이미 익산의 맛집으로 유명했는데요. 10여 년 전에는 아버지 사장님이 직접 방송에도 출연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곳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함께 식사하는 가족 구성원이 바뀐 겁니다. 어떤 사이일까요?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력의 한계도 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딸아이가 사위한테 상의를 했나 봐요. 이거 하면 어찌겠냐고 다시 한번 또 물었죠. 정말 후회 안 컸느냐 그랬더니 후회 안 는다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칼도 잡아본 적 없고 국자도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회생활 할 때는 죽어도 이 식당은 하지 말자. 지금까지 한 5년, 6년 일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보람이 많더라고요.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을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처럼 대접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손님들이 이제 알아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건 민물고기 같은데요. 닭 요리 전문점의 민물고기라니 메뉴 구성이 좀 특이하네요. 우리 집의 첫 메뉴가 매기 매운탕입니다. 이걸로 시작을 했죠. 처음에 시작한 거는 198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7.4 남북 적십자 회담을 늘범 가든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 가든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집에 가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지방에는 가든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소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가든이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문의 전화도 많이 왔었거든요. 우모했죠. 그것이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그물로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만났는데 충분히 공급을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장사가 조금만 될 줄 알았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공급을 다 못 해주는 거예요. 영산강, 목포까지 메기를 수급하고 다 다녔었습니다. 민물 매운탕은 전라도 지역에서 여름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이죠. 무청 시래기와 함께 푹 끓여내는 게 특징입니다. 야, 민물 매운탕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네. 이게 되게 부드럽게 오랫동안 푹 삶아서 시래기가 부드러워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직접 무청 시래기를 말려 사용했지만 3대째 이르러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공수받은 무청 전용 무청 시래기인데요. 이렇듯 이게 뭐 흙 하나 모래 하나 묻지 않고 그늘에서 한 3개월 동안 잘 말린 시래기입니다. 햇볕에 말리면 이파리가 이제 다 노랗게 뜨는데 이렇게 그늘에 말린 거는 아직도 이렇게 파랗게 영양소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된장 역시 일대째와는 변화가 있죠. 마당 가득 늘어선 장독대에 익어가던 어머니의 된장 맛과 가장 비슷한 된장을 찾아 시래기를 치대고 숙성시켜 사용합니다. 그 매기매운탕만 하면은 한정이 돼 있고 또 겨울에는 그게 수급하기가 지금도 어려운데 겨울 되면은 더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래서 겨울에도 버텨나갈 수 있는 메뉴를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자. 가지고 어머니가 닭을 하면 어찌겠느냐. 좋은 날이면 가족들을 위해 키우던 토종닭을 잡아 끓이던 닭볶음탕이 새 메뉴가 된 겁니다. 육개로 이렇게 하면은 맛이 없어요. 퍼걱거리고. 그래서 그러면은 옛날에 그 집에서 키우던 그 토종닭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구입하기가 이제 엄청 힘든 거예요. 목마른 놈이 우물 파더라고. 주인 입장에서 수급을 해야 되니까 장날이라고 하는 좀 큰 장은 다 쫓아다녔습니다. 장날마다. 때마침 익산의 큰 닭고기 회사에서 토종닭을 유통하는 시스템이 생기며 안정된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양계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익산에 왔잖아요. 무려 이 익산이라는 도시에서 국내 닭 생산의 25%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요. 그거는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닭 생산 업체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덧축에서부터 가공 그리고 사료까지 이렇게 안전한 벨트가 형성이 돼서 닭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닭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울고 웃었던 식재료잖아요.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자 주방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충분히 익히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음식이라 미리 예약한 손님이 대부분이죠. 이분들 평소에도 닭 요리 얼마나 즐기는지 모르겠네요. 닭 좋아해요. 백숙도 해먹고 닭볶음탕도 해먹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1인 1닭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큰 토종닭은 혼자서는 힘들겠죠? 푸짐한 닭백숙을 맞이하고 두 분도 한껏 기대에 들뜬 모습인데요. 잘 익은 살을 발라내 후추 소금에 살짝 찍어 먹으면 입안 가득 육즙이 퍼지며 고소함은 배가 됩니다. 이분 닭 제대로 먹을 줄 아시네요. 저는 닭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아빠는 나이 먹으면 닭만 사준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어제도 또 우리 아들하고 치킨 먹고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네. 닭을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59kg. 59kg? 1년에. 네. 그리고 미국이 49kg. 우와, 엄청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30.2kg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아직도 많이 먹는 평균에도 못 정도가 미치는 아니네요. 거죠. 아무래도 채식을 하는 우리나라의 식습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먹는다고 해도 아직 한참 평균에 못 미치니까 정말 1인 2닭씩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고기 먹을래, 닭고기 먹을래 그러면 닭고기 먹는다 그러거든요. 닭이 먹고 나면 부담도 없고 흰살이잖아요. 또 몸에도 좋고. 육개는 무 씹는 맛이고 토종닭은 말린 무를 씹는 맛, 쫄깃쫄깃 그 자체가. 그리고 맛도 고소하고 이게 비교 자체가 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입니다. 맛이 있으니까요. 토종닭 백숙만 생각했는데 닭볶음탕을 토종닭으로 끓이면 그 맛은 또 어떨까요?
쫄깃한 살에 매콤한 양념이 폭 배어 씹을수록 맛이 배어나겠죠? 그건 진짜 살이 끊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계속 씹을수록 맛이 나오는 게 토종닭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토종닭을 가지고 닭볶음탕을 내주는 것은 전 처음 봤어요. 닭볶음탕에 다리가 이렇게 긴 토종닭 다리가 나올 줄이야. 가격 차이도 3배 차이가 나니까 육개로 해주면은 돈도 많이 남고 좋겠죠. 물론 맛도 차이가 나지만은 그 손님을 속일 수가 없고 정직을 모토로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못해서 토종닭을 고집을 한 거죠. 닭볶음탕은 고기도 고기지만 닭 육수와 양념이 어우러진 얼큰하고 진한 국물이 일품이죠. 그러기 위해 삶아내고 양념에 다시 끓이는 과정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누린내는 잡고 양념이 진하게 밴 닭볶음탕이 탄생한 거죠. 이제 닭볶음탕인데 사실 이거는 닭도리탕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일본의 그 도리란 말이 그 새란 말이어서 그 닭도리탕 하면 꼭 일본 말 같기도 하는데 실제로 일본에 가면은 닭볶음탕 같은 이런 요리들이 없어요. 네, 그렇죠. 비슷한 음식도 없고. 네. 그래서 그 도리라는 말이 새를 뜻한다고 해서 국립국어원에서 닭볶음탕으로 해라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닭도리탕의 도리가 순수한 우리 한글말로 그 도려내다라든지 잘게 조각내다 그 도리다라는 의미를 써서 닭을 잘게 도려내서 만든 음식 그래서 닭도리탕이라고 부른 거다라고 하는 쪽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해요. 화구 위 음식이 여러 가지죠. 주문이 각양각색이라 헷갈리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이런 주문판은 처음 보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포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편하고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판이? 20년. 초창기에는 몰려드는 손님의 주문이 뒤죽박죽되는 실수도 잦았다는데요. 이제는 익숙해진 방식이라 주문이 많아도 헷갈리지 않고 음식을 순서대로 조리하고 내는 게 가능하답니다. 닭이 되게 오랫동안 우리 역사 속에 있었는데 그때그때 또 인기를 얻고 좀 트렌디하게 변해가는 거를 살펴보는 맛도 있어요. 전기구이 통닭. 네, 전기조이트 추억의 전기지.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유리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름이 막 떨어지고 로스트 치킨처럼. 월급날 그 노름 봉지에 딱 싸가지고. 어렸을 때 그거 아빠가 사가지고 오시면은 되게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갈 때쯤이었나? 간장치킨이 나온 거예요. 좀 달면서도 짜면서도 단짠의 매력이 그때부터 느꼈는지 그리고 우리 때는 닭갈비도 인기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철판에다가 양배추랑 고구마랑 넣고 막 볶아가지고 구워서 먹고 나머지 밥 비벼서 볶아 먹고 그리고 나서 찜닭. 그 젊은 애들 보면 그 닭발이라든가 어떤 굉장히 또 맵게 먹더라고요. 단계별로 매운맛을 설정해가지고 근데 이 닭발을 이렇게 좀 뜯어서 이렇게 먹으면 이게 콜라겐 성분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는 영화에서도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외국인들이 봤을 때 닭이라는 재료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치킨, 닭볶음탕, 백숙, 죽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국가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이 닭요리라고 하더라고요, 닭요리. 나라마다 독특한 닭요리가 있듯이 한국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담은 닭요리가 탄생하고 발달해왔죠. 그중에서도 가장 고전적인 백숙과 볶음탕. 무수히 많은 음식점들 사이에서 이곳이 여전히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 두 번째, 정직해야 된다. 세 번째, 손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드시고 갈 때 맛있게 먹고 잘 먹고 갔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접받고 갑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맛을 정량화해서 항상 같은 맛을 내자. 그걸 좀 중점으로 생각했어요.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에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는 계량 스푼이라든가 국자를 이용해서 재료 양념 하나하나 담았어요. 요리 레시피라든가 그 요리 과정 그런 거는 제가 3대째 물려봤지만 바꾸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무더운 여름, 보양식으로 이만한 게 없죠. 닭은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섭취에도 이상적인데다 양기가 가득해 기운을 북돋아 준답니다. 백숙? 닭볶음탕? 올 여름에는 어떤 닭 요리를 찾게 될까요? 요즘 각 지자체에서 대표 음식 선발들을 많이 하는데요. 닭 요리 앞에 그 지자체 이름을 하는 요리들이 몇 개 있죠. 보면 안동 찜닭이 있고, 그다음에 춘천 가면 춘천 닭갈비가 있고. 그렇게 뭐 대표하는 고장 이름을 붙어서 네. 닭갈비라든지 안동찜닭 이렇게 대표 요리가 됐는데 익산도 닭 산업의 메카인 만큼 그렇죠. 중심을 두니까. 닭 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개성 넘치는 닭 요리 하나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부안군 동진면으로 가볼까요? (30) 때부터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50)대 다리를 영 오다리 돼가지고 걸투 못하고 그때 이때 견디고 왔는데 아들이 따르고 하도 수술 한번 해보자 해서 한꺼번에 두고 해갖고 엄청 힘들었어. 지금도 지금 막대기를 안 짚으면 이 오금지가 꺾어지고 그래서 수술하고 붕괴는 또 아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아이고 올해도 버티셨네요. 그런데 어째서 30대부터 아프셨어요? 우리 어려서 형제가 8남매였었어요. 그런데 엄청 어려워서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바로 밑에 동생하고 나하고 셋째 동생하고 너희 그 개화 간척지 막을 때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일을 해가지고 생계유지를 하고 그렇게 그새 무릎들을 쓰고 먹는 것은 괜찮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많이 아팠는가 봐요. 동생들도 많이 먹이도 못하고 함나 그게 죄책감 있고 지금도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랬나 보네요. 그럼 결혼 후에는 어떠셨어요? 우리 애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금 20년 됐거든. 밤에나 지나 누웠고 발에도 막 또 치기 싫고 그냥 무엇을 보면 그냥 계속 먹고 그러면 먹기 싫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우울증이 나고 그래서 우울증 지금 약 먹은 지가 지금 한 7, 8년 거운 되고 그냥 세상 사는 것이 그냥 싫어졌어요. 그냥 살면서 배우자와 사별한 고통이 가장 크다고들 하죠. 지금은 좀 어떠세요? 요새는 많이 좋아졌어요. 주간 요양봉사였는데 거기가 2달 있다 왔는데 많이 좋아졌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요새는 지금 잠도 조금 하루 전에 2시간씩 자고 그래서 요새 지금 복지관 그 보금소에서 우울증 치료 겸해서 어머니들 화요일 날 아침에 1시간씩 노래교실 하는데 거기 가니까 어느니
좀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더 좋더라고. 암만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안 허요? 거기서 배운 노래 하나 들어봅시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우울증 때문에 힘든 어머니들 많으시죠? 김종순 어머니처럼 힘내서 이겨냅시다잉. 안녕하세요. 부안군 동진면 구지마을에 사는 김정수입니다. 나이는 73살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요리는요. 닭고기를 춘장에 볶아서 시골 어머니들 먹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돼지고기로 김치찌개를 한번 해보고요. 또 죽순으로 오징어 회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거 보고 잘 따라 해보세요. 닭고기 춘장볶음 요거 참 새롭네요. 여러 가지 재료도 필요 없이 간단합니다. 요새 이런 닭고기 가슴살 많이 먹습니다. 요것은 짜장가루인가 본데요. 채소는 냉장고에 있는 것들 다 꺼내보고요. 양념은 요거면 됩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해볼 거는요. 닭고기 춘장볶음입니다. 춘장볶음은요. 그전에는 고기만 넣고 했는데 지금은 닭고기를 해도 맛있대요. 저도 오늘 잘 배워볼랍니다. 감자는요. 옆집에서 좀 가져왔는데 그냥 큰 놈은 먼저 가려 먹고 작은 것만 남은 거예요. 이게. 어째서 감자가 쩍가나다 있네요. 또 당근도 좀 넣고 그냥 어머니들은 대충 그냥 깍둑 모양으로 썰어요. 감자를 넣고 당근을 넣고 이렇게 볶다가 또 양파도 같이 넣고 볶습니다. 양파를 넣으면 더 달거든요. 지금 양파를 넣습니다. 딱딱한 감자와 당근을 먼저 볶다가 나중에 양파를 넣습니다. 여기 또 단맛이 비싼 설탕을 좀 넣고 이건 춘장 아주 가공해서 나온 춘장입니다. 좀 물이 적어서 물을 좀 더 넣습니다. 뒤어서 농도를 맞추느라고. 잘 익었습니다. 닭고기 춘장볶음 있어 드세요. 닭고기를 이용해서 기름기가 적겠어요. 바쁜 시골 생활에 간단한 한 끼 반찬 되겠는데요. 두 번째 배워볼 요리는 죽순 오징어 회무침입니다. 여기는 쫓겨봇이 많네요. 죽순 참 뽀얗고 예쁘네요. 오징어는 해동시켜 준비하고요. 아삭한 오이와 당근, 양파, 양념류 준비해주세요. 이번에는 죽순 오징어 회무침 해볼게요. 요새 죽순이 맛있을 때예요. 죽순을 회무침을 하려면은 회무침은 좀 이렇게 크게 썰이고 오징어 크기하고 비슷하게. 네, 물이 끓을 때 오징어를 이렇게 넣어서 야가 오그라들었다 하면은 그 정도만 익히면 돼요. 너무 많이 익히면 야가 질겨요. 금방 익으면 꺼내서 죽순 크기로 적당히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주고요. 오이를 오징어 크기만 씻어 양파를 이렇게 썰어서 그러면은 부드럽고 시원하고 당근도 좀 썰어서 넣어요. 다시
다시 오라고 하면 넣으세요 하려고. 아따 우리 언니 방송을 적게 하시네요. 지금부터 양념을 해볼게요. 이 초고추장을 내가 만드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걸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깨소금을 좀 넣고 마늘도 좀 넣고 또 식초를 좀 넣고 식초는 간 봐가면서 넣어야 고춧가루를 좀 넣고 간을 좋게 부어야 맛이 있는가 없는가. 카메라 아저씨 한번 잡숴보세요. 간 맞는가 안 맞는가. 감독님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으면 이제 요리 끝. 안 먹어봐도 맛있겠네요. 즐거운 마음이 최고의 양념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입니다. 김치하고 돼지고기는 필수, 나머지는 선택입니다. 아, 두부 들어가면 국물이 더 구수해지죠. 김장김치는 다들 있으시죠? 요건 양념을 한 것 같은데요. 다진 마늘과 설탕도 필요합니다. 고추를 넣으면 칼칼하니 맛있죠. 이번에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해볼게요. 옛날엔 어머니들은 이 쌀뜨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김치찌개를 한다 넣었어요. 고기를 내가 어제 고춧가루하고 마늘하고 조물조물해서 어제 4시쯤에 양념 쟀으니까 지금 몇 시간 됐나? 뭔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고기를 재놨다 쓴대요? 예, 양념을 좀 해놓아야 맛이 있지. 바로 하면은 누른내도 나고 양념에다 이렇게 볶아서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으라고 참기름을 좀 더 넣고. 아따 꽃순내가 진동하네요. 이렇게 볶아서 넣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면 편하고 좋아요. 잘게 썰이고. 야도 마늘을 많이 넣었어도 좀 넣고 이렇게 주물러서 김치를 이렇게 마늘 좀 넣고 종종 썰어서 이렇게 같이 넣고 끓이면은 시골 어머니들은 다 이렇게 해먹습니다. 돼지고기를 미리 양념해서 볶아 넣은 게 포인트군요. 끓는 동안에 두부를 예쁘게 썰어서 예쁘지 않게 썰어줍니다. 할머니들은 예쁘게 못 썰입니다. 웃느라 요리를 못하시네요. 적당히 썰어서 크면 비워 먹고 작으면 2개 먹고 암만요. 시간 맞춰 잘 끓습니다. 싱거울 때는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면 더 맛있습니다. 두부를 넣습니다. 양파와 파는 맨 나중에 넣어야 향이 살아있죠. 마지막으로 한 소끔 푹 끓여줍니다. 국물은 적게 먹어야 건강에 좋답니다. 요즘은 짜게 안 먹으니까 상상하면서 이렇게 건더기로 해서 돼지고기 김치찌개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해서 드세요. 돼지고기에 포인트를 준 김치찌개, 사시사철 밥도둑이죠. 웃음으로 차려낸 김종순 어머니 밥상입니다. 닭고기를 기름다 달달 볶다가 거기에 채소 들어가면은 물이 좀 적으면 물도 이렇게 붓고 그렇게 해서 익혀도 됩니다. 죽수는 독성이 있으니까
소금 넣고 푹 삶아가지고 한 12시간 정도 담글 때 물을 중간중간 가루어서 돼지고기는 하루 저녁 전에 양념을 해서 하루 종일 재놨다 하면 잡내가 안 나고 부드럽습니다. 시골 어머니들 김치 하나만 넣고 회잡 드시지 말고 제가 하는 음식 보고 김치찌개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세요. 우리가 잘 먹어야 아들들한테 근심을 안 줍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많이 드세요. 오늘이 맞지 두근두근데 기분이 좋아 이 얘기 뭐지 뜨거운데 Say nothing, say nothing 춤을 춰볼까 간만에 머리 좀 풀까 겁나게 Hey shake that boogie up, shake that boogie up 어디 좀 볼까 funky night 소리쳐볼까 빵빠레 Make it body boom, make it body boom boom 마지막 지금 나 완전히 느낌 오잖아 찾지마 끊어봐 이 노래 완전 좋잖아 숨 막히잖아 막 떨리잖아 확 끌리잖아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내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 고사리 아주맘 황토생강, 준비 없이 떠날 수 있는 콩쥐팥쥐 한옥 리조트와 함께합니다. 지금 분위기 와우 반짝이는 이마에 와 답답한 도시를 떠나저 달달한 바람을 맞자 Oh yeah 놀라운 기분이 적당한 하늘만 이 트랙을 한 번 더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 간단해 따라해봐봐 이렇게 Hey shake that boogie up shake that boogie up 생각하지 마 shake it up 좀 더 신나게 turn it up Make it body boom make it body boom boom 마지막 지금 나 완전히 느낌 오잖아 찾지마 끊어봐 이 노래 완전 좋잖아 숨 막히잖아 막 떨리잖아